고 대표님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미래를 보는 눈이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이게 부동산이 잘 보일 것 같다. 이게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게 바로 이제 도시계획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 오늘 이제 도시계획을 보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는 어떤 도시다. 대구는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다. 서울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다. 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동부상권, 중부상권, 서부상권이 있는데 동부상권은 어떤 특징이 있고 중부상권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서부상권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보셔야 훨씬 잘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한 80분 들어오셨거든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어디 사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1번 서부산, 2번 중부산, 3번 동부산 한번 네. 남겨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역별로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장하고 해운대구, 수영구는 부산시 도시계획상 생활권이 동부산입니다. 해수기는 동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는 서부산이고 그 나머지 이제 금정구부터 영도구까지가 중부산입니다. 지금 2번이 세 분이나 올라오셨거든요. 중부산이 많으신 것 같고 고민 상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부 특강이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딴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이 많네요. 확실히 이 내륙이 많네요. 저희 채널은 좀 해운대 분들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2번이 많네요. 특히 동래구, 진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3번 서부산도 꽤 있고 의외로 동부산 해수기가 없습니다. 해운대 수영구 기장군이 좀 적습니다. 헬리테스님 1번이고 네, 오후 반달님 1번이고 2번이 제일 많긴 하다 맞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적어주신 분들은 어떤 구로 이동하고 싶을까요? 그거 한번 적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구별로 부산 진구 그리고 뭐 해운대구, 수영구 오늘 도시개발 계획 보면 대장님 어디가 이제 계획이 뭐 개발이 많이 되니까 돈이 된다 이런 거 구별로 좀 알려주실 거죠? 네. 진구에서 연제구. 좋습니다. 네. 진구로 동래구로 결국은 바닷가. 생각보다 근데 중부산이 많네요. 그러게요. 저는 부산 사람들이라면 사실 아무리 막 바다 무시하더라도 결국 나가보면 뷰 따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뷰 나오는 쪽일 것 같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의외로 해운대구가 정말 적네요. 네. 한 분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적다. 네, 그러면 대장님 이제 저거 보면서 도시개발 계획을 네. 좀 봐주십시오. 네, 보죠. 이제 자, 예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명지국제신도시 있잖아요. 명지국제신도시가 자, 지적 편집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 위로는 에코델타시티고 여기가 명지국제신도시죠. 명지국제신도시가 이 계획의 탄생이 어떻게 됐냐면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의 배후도시로 명지국제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명지국제신도시를 볼 때는 이런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녹색 파란 부분 있죠. 이게 전부 일자리예요. 이게 일자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보고 나서 명지로 들어와서 어떤 아파트가 좋고 혹은 어떤 상가가 좋고 어떤 땅이 좋고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런 공업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 급여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땅들이 매력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연봉을 벌면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내 집 마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데서 에너지가 결국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땅들도 매력이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아파트 값보다는 여기에 땅값이 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명지를 막 분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 웅동지구라든지 신항만 여기 가면 또 웅동지구 이래 있거든요. 남문지구 뭐 이래 여기 보면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역 이런 거 보이죠. 저는 당연히 이런 걸 보고 명지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 아파트 전문가 분들은 명지 내에서 그냥 좋은 걸 찾더라고요. 그거는 좀 시야가 너무 좀 작은 거 아닌가. 큰 틀에서 먼저 보고 그다음 명지를 와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김해를 만약에 분석한다 그러면 김해의 입주 물량을 본다든지 뭐 여기 기본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연접해 있는 에코델타 시티가 이렇게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 당연히 김해, 양산, 거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김해 내에서만 찾는다? 이러면 잘못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최근에 상담하신 분들 보면 김해, 뭐 창원, 울산 여기서 굉장히 부산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부산에 들어오고 싶으면 뭐 금액대나 생활권에 따라 다르지만 강서구, 명지나 에코델타 시티를 또 많이 노려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공간에 대해서 아셔야지만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 계획을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체계도가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 관리 계획이 있고, 그 다음 중장기 계획, 요 밑에 좀 잘리지만 주요 업무 계획, 세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각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이 일단은 부산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여기서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뭐 생활권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정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서 그 정비 계획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내가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예전에 의사 선생님인데 저를 되게 부러워하시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예, 저한테 이제 제가 닉네임은 이제 고대장이지만 직책을 부르면서 고 대표님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미래를 보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이게 부동산이 잘 보일 것 같다. 이게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게 바로 이제 도시계획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 기본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노란색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보라색에는 공업용지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 가깝다고 이런데 잘못 샀다가 하는 공원부지니까 그냥 계속 묶이는 거예요. 나는 역세권인데 그냥 역세권 공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못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 이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시가화로 쓴다니까 도시화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해서 상업지나 주거지나 뭐 공업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예비 도시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 큰 방향을 알면 나중에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방금 저희 에코델타 봤잖아요. 사실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빈 땅이 너무 많고 국제 신도시에도 그 이제 이지구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설명? 요게 일종의 예비지입니다. 이게 일단은 명지국제신도시 1차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2차에는 상업지가 부족할지 주거지가 부족할지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1차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이 예비지가 또 그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넣을지 상업지를 넣을지 주거지를 넣을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은 이렇게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책이 굉장히 굉장히 좀 페이지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다 보라고 하면 되게 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습성상 책을 딱 펼치면 1페이지부터 보게 되잖아요. 근데 1페이지가 너무 지루하거든. 그러면 덮고 다음에 봐야지 하고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중요한 5개 챕터를
뽑아왔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간구조 계획이고 오늘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을 보면 서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 저는 사실은 서울에 투자해라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2040 도시계획도 나왔고 그 전 단계에서는 2030 도시계획도 있었고 그 전에는 2020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 앞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2030년까지 서울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20은 뭐냐면 2020년까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과거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을 볼 때 대부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2030이면 2030만 본다든지 2040이면 2040만 본다든지 이렇게 하나만 보거든요. 근데 변천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면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울이 1도심이었어요. 한양 읍성도심에서 한 개의 도심이 있었고 영등포, 용산, 영동이라고 해서 지금의 강남이죠. 여기는 부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남이라는 명칭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영등포의 동쪽이라서 영동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30 도시 계획에 나오면서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가 도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도심에서 도심이 됐다. 그러면 거기를 집중해야 되는 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는 정부에서 알려주는 사실 돈 되는 이제 투자처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점선들 있죠. 이런 점선들에 보면 연계축이라고 이게 연계축 글자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계축입니다. 이 도시계획에서는 항상 연계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교통계획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을 따라서 일단 도심과 도심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되는 축 중에서는 GTX가 있고요. 이 당시에 서울을 많이 이제 밀려고 했던 5개 노선이 있어요. 그게 GTX A, B, C 노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래가 5개 노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교통계획을 또 보면 신분당선이 좀 빨랐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지는 맞는데 강남이 먼저 될지 여의도 영등포가 먼저 될지 잘 찍어야 되잖아요. 이걸 잘못 찍으면 한 10년을 좀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좀 약하잖아요. 근데 교통계획을 보면 신분당선이 더 빨리 이제 완공이 됐죠. 신분당선이 더 빠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안지 1번, 2번 중에 2번 쪽에 강남이 더 빠르네. 그러면 강남에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2020과 2030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올라온 게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 강남 요래 있고요. 그다음 지역 중심에서 올라온 것들 뭐 이런 거 보면 마곡 이러면서 마곡지구 이런 거 개발됐죠. 또 보면 뭐 잠실 이런 데도 보이네요. 이런 데를 내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필두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약간 교과서처럼 벤치마킹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볼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제 강의 있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가면 요때 1992년도에 수립이 돼서 2011년까지 부산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렇게 있는데 이때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다. 한 20년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데 뭐라냐면 너는 부산에서 왔으니까 다 수영을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보면 부산은 해양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해양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때까지는 서면이 부도심인데 부산이 기장군이 편입되고 강서구가 편입되면서 부산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도심을 보면 뭔가 남쪽에 좀 치우쳐져 있죠. 지도를 딱 봐도 약간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면을 중심으로 하고 2개의 도심 체제로 가겠다. 이때 1996년도에 이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됐죠. 그러면서 시청, 법원, 검찰청 이런 행정기관들이 서면이라든지 연산동 쪽, 연제구 쪽 이렇게 다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요때 이 이후로 서면 연산동 이 라인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요 외곽으로 보면요. 외곽으로 보면 없다가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이 1990년도 후반부터 조사를 해서 2000년도 초반에 동부산 관광단지, 지금의 오시리아 관광단지죠. 롯데 아울렛이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부산 관광단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발표하기 전에 여기 동네에 땅값이 얼마냐면 10,000원도 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최소 1,000에서 바다 보이면 3,000 넘고 메인도로 물렀다면 3,000 넘고 바다 보이면 한 4, 5천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자 2004년도에는 또 여전히 서면 광복동 해가지고 2개 도심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전히 우리는 서면 도심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곽에는 뭐가 생기냐면 정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정관. 그러면서 정관 신도시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빨리 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도시 기본 계획에는 뭐가 있냐면 정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장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문구를 퍼오지는 않았는데 문구가 뭐라 되어 있냐면 부산과 울산을 연계하기 위해서 정관 중심에서 장안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정관을 좀 팔고 장안에 뭔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 연계축 안에서 부동산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면 도심이죠. 그러면 서면 위주로 이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부터 좀 현재 좀 와닿는 거죠.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